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저희가 누리미디어 특강 중에 한 분이 선정되어서 통계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은희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통계 분석과 관련된 1시간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연구는 챗GPT 활용과 자기조절 학습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필요한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일단 전체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통계 분석 방법은 일단 표본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t-테스트는 아노바를 하셔야 되고, 이제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변수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는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 방법을 저희 회사 통계분석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 패널 조사 좀 옛날 자료인데 그거를 제가 수업에 알맞게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패널 자료라서 자, 일단 빈도 분석 같은 경우는 자, SPSS 버전에 따라서 좀 메뉴가 다를 수도 있는데 분석, 기술 통계, 빈도 분석 들어가시면은 빈도 분석 하실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적당한 변수들,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야 패널 자료라서, 근데 저희가 수업하기에 좋은 변수들을 그냥 몇 개 골라서 해볼게요. 음, 주택 형태나, 이제 거주 지역,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거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읍면, 보통 이런 식이면은 이제 도시 지역, 시골, 시골 지방, 농어촌 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동이면은 보통 도심일 거고요. 읍면이면은 시골이겠죠. 그리고 주택 형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도수가 적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추후 분석에서는 단독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기타로 분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원자료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다시 메뉴 보여드리면 분석, 기술통계, 빈도 분석에서 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다시 들어가서 메뉴 선택하는 걸 보여주실까요? 네. 자, 분석, 기술 통계, 빈도 분석 들어가시면은 들어가시면 자, 왼쪽에서 사용할 변수를 그렇죠. 변수를 골라서 골라서 누르고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옵션들은 일단 보통은 안 만지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안 만지시고 바로 확인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연구하실 때 주요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타당도, 신뢰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타당도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왜 타당도 분석을 먼저 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냐면은 자, 신뢰도 분석이라는 거는 문항들이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즉, 집중 경향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 경향도 확인해야 되고 구분이 되는가, 변수들끼리 구분이 되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문항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타당도 분석을 한 이후에 신뢰도 분석을 하면 보통은 문항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분석으로 문항을 다 쳐낸 다음 신뢰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타당도 분석은 보통 이제 요인 분석을 해준단 말이죠. 요인 분석은 쪽 차원 축소에서 요인 분석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은 요인 분석을 할 때 제가 변수를 좀 골라 볼게요.
좀 적당한 변수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정칭감 이 친구들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선택하는 기준은 자, 이 자아 내가 존중감 선택, 예? 내가 하고 싶은 변수들의 모든 항목을 클릭해서 변수 쪽으로 보내고 이 변수가 4개면 4개에 대한 타당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요인 분석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들을 다 투입해서 하고 어떤 네. 연구에서는 변수별로 나눠서 해요. 변수별로 나눠서 한다는 건 독립변수끼리, 매개변수끼리, 그렇게 하기도 종속변수끼리 하고 하기도 그리고 하고 독립변수가 3개면 독립변수 각각 하나씩, 매개도 2개면 각각 하나씩, 종속변수도 2개면 하나씩. 그걸 그렇죠. 독립변수 3개, 매개변수 3개, 종속변수 2개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요인 분석을 할 때도 있고, 독립변수끼리, 매개변수끼리, 종속변수끼리 할 때도 있고, 독립변수 안에서 각각 변수끼리 하나하나 할 때도 있고, 이 기준을 지금 저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저희는 4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변수에 대해서 할 범위를 정해서 그것의 모든 항목을 추려서 집어넣습니다. 4개 변수 아, 맞나요? 3개 변수입니다. 3개 아, 3개 변수. 변수입니다. 자, 네.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자아 자아 탄력성, 탄력성, 자아 자아 정체감. 정체감. 3개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옵션에서 좀 눌러줄 것들이 네, 있는데 옵션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기술 통계에 보시면은 KMO와 바레스 구형성 검정 이걸 네, 많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KMO 값이 높고 그리고 아틀렛의 구형성 검정 값이 유의하다면 이 투입한 문항들 간에 충분한 공통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이 적합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충분한 공통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원칙적으로는 고든 변수를 통틀어서 할 때는 꼭 눌러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겠죠. 하지만 관례적으로 좀 눌러줍니다. 눌러줘서 확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인 추출. 요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인 분석 방법이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다양한 요인 분석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주성분 분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칙과 관례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통계적으로 주성분 분석은 요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원래 요인 분석에서는 묶이는 변수가 문항들을 설명하는데 주성분 분석에서는 문항들이 변수를 설명해요. 그래서 주성분 분석은 사실 요인 분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써요. 관례적입니다. 관례적으로 많이 쓰고 자, 여기서 진정한 요인 분석을 하고 싶다면 뭐 표본이 좀 많으시면 최대우도법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 주축 요인 추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쓰기는 하는데 저는 자주 보진 못했어요. 보통 최대우주법이나 주축 요인 추출을 많이 쓰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주성분 분석이다. 주성분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추출에 고육각 기준이 고정된 요인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 고육각 기준으로 하면은 변수의 개수, 요인의 개수를 자동으로 선택해줘요. 자동으로 몇 개 정도로 분류해야 되겠다라고 컴퓨터가 계산해서 선택을 해주고 고정된 요인수로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몇 개 변수로 묶을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쓰셔도 되는데 고육각 기준으로 한 건지 요인수를 고정했는지 논문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변수들 3개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요인수를 고정을 할게요. 3개로. 3개로 고정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인 회전 방법. 요인 회전 방법은 이제 베리맥스랑 오블린 방식이 많이 쓰여요. SPSS 상에서는. 둘이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은
베리맥스 회전은 직각회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단순하고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요. 이제 직접 오블리민 방법은 변수 간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해석하기가 성가시기 때문에 보통 베리맥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척도 개발할 때 요인 분석은 정교하게 하는 게 맞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단계에서 요인 분석은 그냥 변수 축약을 위한 거거든요. 변수 축약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요인 회전 방법 골랐고요. 그다음에 옵션에서 자, 작은 개수를 표시 안 해줘야 좀 보기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요인 분석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항을 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개수는 표시 안 하고 크기 순으로도 정렬을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종 결과 뽑을 때는 이걸 꺼놔야겠죠? 그럼 결과 나왔습니다. 일단 KMO 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는 다 좋게 나와요. KMO 값이 이제 0.5나 0.05나 0.06, 0.5나 0.6 이상이면은 좀 괜찮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0.8, 0.9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틀렛 구형성 검정도 거의 유의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KMO 값이 엄청나게 낮고 구형성 검정도 비유의하다. 그건 진짜 문제가 큰 거기 때문에 좀 특정 도구 고르신 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통성이 나옵니다. 공통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아래를 먼저 보고 공통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총 분산이 나옵니다. 저희가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음, 분산 설명력이 좀 높지가 않아요. 음. 보통 5, 60%는 나와줘야 되는데 39%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건 아마 요인수를 자동으로 정하게 하면은 요인수가 좀 더 많아지고 설명력이 많아지겠죠? 높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네. 우리는 세 요인으로 나누길 바라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조정하겠죠? 네. 음. 일단은 요런 상태면 논문 쓸 때는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쵸. 우리는 그냥 수업이니까 연습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개념이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분 행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회전으로 인한 정리가 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고 이제 회전된 성분 행렬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아 존중감 쪽에 이제 자아 존중감 문항들끼리 많이 묶여 있는데 자아 정체감이 섞여 있어요. 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아 정체감이 문항들 몇 개가 교차 적대됐다고 하거든요. 교차 음. 적대됐으면은 문항들을 빼줘야겠죠. 자, 조정될 항목들이에요, 나중에. 이런 네, 것들이. 네. 빠져야 될 항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변수는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자아 탄력성끼리 많이 묶여 있는데 자아 존중감도 섞여 있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자아 탄력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항들이 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요인수를 세 개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바꿀게요.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요인 자, 추출을 이제 네, 자동으로 합니다. 고유가 자동으로 기준으로 네, 자동으로. 요인수를 고정하지 않고 해봅니다. 아, 그리고 문항들이 좀 워낙 많이 섞이는 것 같기 때문에 크기 순으로 정렬하지는 않을게요. 네, 역시 KMO 값은 똑같이 나와요. 음. 문항들을 똑같이 투입해서는 똑같이 나오고 이제 회전된 성분 행렬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7개 요인이나 된대요. 컴퓨터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 굉장히 좀 문항들이 산만하게 나눠졌는데 네, 예, 그렇죠. 뺄 걸 빼보겠습니다. 네. 이제 1번 요인 쪽부터 빼볼게요. 일단 자아 탄력성 첫 번째 문항을 빼줘야 되고요. 왜냐? 자, 요인 적재량이 지금 0.30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요인에 대한 적재량이기 때문에 이 적재량이 높으면은 이 요인에 묶인 문항들끼리 관계가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0.303이면 좀 낮습니다. 보통
.4나 .5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요. 요인 적재량을. 그래서 자아탄력성 1번 문항은 없애줄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문항 문제 없고요. 자아탄력성 3번 문항은 다른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자아탄력성 3번도 한번 없애겠습니다. 문항, 네, 제하고. 그다음에 4번 문항 잘 돼 있고 5번 문항 또 제해야 됩니다. 5번 문항 다른 쪽에 적재가 돼 있죠. 그다음에 6번 괜찮고 7번 괜찮고 8번도 다른 쪽에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8번도 없애고요. 그다음에 9번 괜찮고요. 10번은 .4 기준으로 하면은 괜찮지만 다른 쪽에 더 높게 없어질 수 적재가 되어 있다.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항도 없애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항 없애야 되고요. 12, 13. 네, 몇 자, 개 안 남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번에 다 없앨 수도 있지만 이게 문항을 한 개, 두 개씩 빼면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 네, 관계상 네, 이번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고 남는 것만 세팅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하실 때는 한두 개씩 하나씩 신중하게 빼셔야 빼면서 돼요.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간 단계를 생략해야 되니까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제거하고 남는 거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자아 탄력성 쪽에서 빼야 될 친구들을 모두 뺐습니다. 그럼 또 네, 돌려줍니다. 또 돌려주죠. 네, 자, KMO가 이제 바뀌었겠죠? 문항이 네, 네, 바뀌었으니까 문화에 바뀌었으니까. 확인해주고 네, 그리고 공통성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저쪽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 적재량이 여기저기 높게 나온 문항들은 공통성이 높게 나와요. 즉, 음, 투입된 문항 전반에서 공통 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통성이. 그래서 적재될 요인의 적재량이 높아도 높아지지만 다른 데 적재량이 높아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통성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어떤 때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선생님께서 전혀 범주가 다른 변수들을 한 번에 돌릴 때는 굳이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변수에 하위 요인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변수 하위 요인 전부 다 투입해서 돌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하위 요인 3개로 구분이 되지만 한 범주에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공통 요인이 있어야겠죠.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럴 때는 좀 공통성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회전된 성분 행렬 보면은 자, 이제 1번 요인이 바뀌었어요. 자, 탄력성이 밀려가고. 1번 하중 요인, 중간. 예, 왜 바뀌냐면은 분산 설명력 높은 순서대로 요인이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제 1번 요인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자아 탄력성 문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자아 존중감 문항 확인할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좀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코딩 문제예요. 역코딩 문제. 보시면은 1번 문항 내용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긍정적이죠? 2번은 내가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문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뜬 거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팁입니다. 자, 요인 분석할 때는 영문항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라도 크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신뢰도 분석하실 때는 영문항 적용하셔야 되고요. 요인 분석에서 영문항을 재코딩해서 바꿔서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보통은 영문항을 세팅해놓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팅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영문항이라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막 섞여 있다. 그럼 아, 내가 영문항 처리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또. 내가 영문항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문항을 다시 보고 처리를 안 했으면 다시 재코딩을 하고 근데 재코딩 했는데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하시고 이 문항을 활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베리맥스 직각회전에서는 영문항 여부에 따라 마이너스가 좀 뜰 수가 있는데, 사각회전에서는 영문항과 무관하게 마이너스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각회전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 자, 이제 여기서 문항들을 좀 쳐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아 존중감 같은 경우에는 1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쳐내고 싶은데, 자,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수업용이기 때문에
좀 달리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영문항끼리 묶여 있는 것 같고, 그쵸. 영문항 아닌 것끼리 좀 묶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같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2번 요인이 영문항 아닌 친구들인데, 자, 2번 요인에 몇 문항 살아있는지 보고 문항수가 충분하면은 그냥 영문항인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4, 5개 정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문항인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일단 자아존중감 2번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2번 요인 기준으로 살리고 버리고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2번 요인의 자아존중감 2번 적재가 안 됐기 때문에 버리고요. 그다음에 3번 괜찮고 4번 괜찮고 5번 버리겠습니다. 5번 버리고. 그다음에 6번도 값이 없죠. 그다음에 7번 괜찮고 8번, 9번 버려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아 존중감에서 또 2, 5, 6, 8, 9 버리고 시작해 볼게요. 2번, 네. 5번, 6번, 8번, 9번. 오케이. 자, 자아 많이 존중감, 묶였네요. 예, 정리됐네. 자아 존중감은 정리가 된 것 오케이. 같아요. 됐고요. 그다음에 자아 탄력성은 지금 좀 정리가 안 되는 정리가 안 상황이에요.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 같은 경우가 또 정체감을 좀 중요한데, 정리해 볼까요? 예, 정체감을 저희가 아직 정리를 안 정리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정체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요인이랑 4번 요인에 주로 묶여 있는데, 어떤 걸 뺄지 좀 판단을 해볼게요. 3번에 지금 다른 문항들 안 묶였고, 5번에도 다른 문항들이 안 묶였어요. 그러면은 자아 정체감만 많이 살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3번 요인 같은 경우는 자아 정체감 3문항이 묶여 있는데, 네. 0.400짜리 좀 아슬아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살리는 게 반면에, 좋겠죠? 근데 그런 반면에 5번 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슬아슬한 친구는 없어요. 아,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네. 세 예, 개.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영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연습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해석하기 편하게. 자, 지금 보시면은 영문항 요인이 5번 요인이에요. 그래서 적재량으로 따지면 5번 요인을 살려야겠지만 영문항 처리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3번 요인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실 때는 이제 5번 개념도 요인을 고려하셔야 되고, 살리셔야겠죠. 문항의 내용도 고려해서 내가 3번으로 묶인 아이들을 살리고 싶은지, 5번으로 살리고 싶은지는 문항의 내용도 고려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 통계는 통계 자체로의 의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어,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통계가 백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흩어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쁘게 하나로 쫙 내가 선택한 문항이 한 요인으로 잘 묶여지면 고민이 덜하지만, 이렇게 흩어지면 흩어질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통계학적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용도 다시 살펴보고 항목의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크로스하면서, 네, 통계랑 내 논문의 내용이랑 같이 고려하면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은 135를 살리겠습니다. 자아 네. 정체감은 135. 자, 그 다음 또 이제 결과를 살펴볼게요. 아마 네, 살펴보면 문항이 다 많이 빠져야 될 정리가 됐을 텐데,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많이 정리가 돼 있긴 네네, 많이 했어요. 정리됐을 것 같아요. 지금 자아 정체감 살린 문항들끼리는 살려줬고, 예쁘게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쵸. 자아 탄력성이 지금 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3번 요인과 4번 요인으로 찢어져 있는데, 요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4번 요인에서 적재량이 특히 높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 때문에 다른 문항들이 좀 찢어졌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자아 탄력성에서 적재량 높은 문항을 한번 없애볼게요. 이러면 요인이 줄어드는지. 4번 요인의 7, 8호가 네, 그것만 한번 찍혀있는 친구를 해보죠. 지울 거예요. 네, 자, 이러면은 줄어들었죠. 많이 예상이 줄었죠. 맞았습니다. 요인이 세 개로 쫙 정리됐죠. 예. 네, 그래서 뒤에 두 개가 사라졌잖아요. 네, 요런 거를 캐치해내는 게 되게 경험이 중요하고, 그렇죠. 예. 이건 선생님들이 반복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건 기능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네. 자, 그 다음에 자아 탄력성, 이제 마지막 문항이 다른 데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또 그 없애줄 제거, 네, 거고요. 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아 존중감 쪽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0.547. 네. 그래서 두 그것도, 문항 네. 네. 없애주겠습니다.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두 번째랑 마지막 문항.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쵸. 이게 최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최종이 최종이 될 되는 거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좀 교차 적재, 다른 요인에 묶이는 거 있잖아요. 요걸 좀 까다롭게 음, 체크하는 경우에는 지금 자아 탄력성이 1번 요인에 0.367로 돼 있잖아요. 요런 것도 걸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가장 높은 게 네네.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거 것들만. 기준으로 그냥 하는데 네. 낮은 쪽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이면 빼고 싶어요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셔야 네, 되고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빈칸들이 있으면은 교수님들이 다 보여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최종으로 제시하실 제시할 때는 때는, 작은 개수 표시 안 하면 끄시고 그쵸. 네, 그걸 네, 끄고, 그러면 모든 이게 이렇게 모든 게 한꺼번에 보여요. 낮은 값들도 다 표시가 되니까 그쵸. 이렇게 논문에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아까 그 숫자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작은 개수는 아까 말했지만, 네. 그 옵션에서 선택해가지고 이게 보이도록 해서 아웃풋을 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무슨 값들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일단 회전된 성분 행렬에 있는 값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산 설명력을 해야 되는데, 어, 자, 여기서 또 이제 원칙과 관례가 갈리는데, 자, 초기 고유값 기준으로 해야 우리가 자동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고유값 1 기준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유값 1 기준인 3번 요인까지 추출을 했다라고 초기 고유값에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논문에서 회전 제곱합 적재량 쪽에 있는 값들을 제시를 한다. 그래서 이건 좀 원칙과 관례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 고유값이랑 회전 제곱합 적재량 다 제시하면 상관이 네. 없겠죠. 문제가 없죠. 네. 그다음에 공통성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많죠, 요즘에는. 자, 근데 선생님께서 나는 이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정체감 이 친구들을 이제 회귀 분석할 게 아니라 나는 척도 개발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관련성이 있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0.386 나온 친구는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선생님은 척도 개발하시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준으로 신뢰성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